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숙명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첫 순서여가지고 이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받으신 자료 중에 두 가지 참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책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이 PPT와 동일한 프린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화면과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핸드폰 사진 촬영하실 필요는 이제 없고 편하게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숙명여고 발표가 이제 지난주 평일에 났는데 일지망 원에서 간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는 숙명여고 안 썼는데 배정받은 친구들도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들이 있겠지만 숙명여고는 우선 부정할 수 없는 명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배정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국어 시험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메가스터디에서도 좋은 강사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아이들보다 한 학년 더 이제 위에 있는 선배들과 아주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2025학년도 숙명여고 수강생 중에 절반이 2학기 중간고사 집필고사 만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입소문이 좀 났는지 1학기 처음 개강했을 때보다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무리 지을 때 숙명여고 수강생이 한 4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머님들께서 저를 잘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숙명여고 국어 했을 때 딱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한 학교에서 좋은 평판을 쌓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입소문 같은 것들이 나기 위해선 우선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숙명여고 아이들은 일단 생각보다 학교에 가서 학원 공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나만 알고 싶어라는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고 졸업할 때쯤에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자기 후배들한테 사실 나는 정하영 쌤 수업 들었었는데 괜찮았어 들어봐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알고 왔어 했더니 그냥 옆자리에 친구가 공부하는 교재가 예뻐 보여서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서 혹은 이 친구가 성적이 많이 늘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방금 제가 앞에서 이제 자랑 드렸던 저의 이제 이쁜 학생들 중에 성적 상승 사례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1학기 중간고사가 160등이 나와서 5등급제 기준 3등급이었어요, 국어. 그러니까 이때는 저와 함께 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아이가 충격을 받고 사실 이제 학원 이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사실 5등급제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머님들과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생각했을 땐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1등급을 놓치면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저랑 같이 열심히 이제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해본 결과 1학기 기말고사에 바로 96.9점 받아서 전교 6등 1등급 받았고요. 2학기 중간고사는 그 긍정적인 상승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쭉 이어가면서 100점 받고 전교 1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도 여기 지금 어머니께서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니까 선생님 숙명여고 2학년 이번에도 맡으시나요? 이렇게 뭐 문의를 주셔서 네 제가 기분 좋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런 성적 상승 사례를 이렇게 띄워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이만큼 잘 가르쳐요. 또 물론 있겠지만 자랑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보시면 되게 드라마틱한 성적 변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160등 하던 애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1년도 안 된 한 학기 만에. 라고 했을 때 그게 숙명여고 국어시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1등급과 3등급이라고 해서 등급 자체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실제 실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실수 한두 개 차이거든요. 혹은 그날의 컨디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160등이었던 친구가 1등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1등이었던 친구가
자칫 방심하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숙명여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뒤에서 이제 제가 숙명여고 기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 인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죠. 많은 편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꾸준히 이제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아직 입학 인원은 정확하게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럼에도 400명 내외지 않을까. 그래서 1등급 10%를 받기 위해서는 전교 40등 안에, 그러니까 반에서 한 1, 2등 정도 안에는 이제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이번은 숙명여고 했을 때 뭐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상위권이 너무나도 견고해요. 예, 너무나도 견고하고 이 친구들을 사실 뛰어넘기가 중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선 되게 어렵고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포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언제나 모든 시험 아이들이 정말 다 같이 열심히 합니다. 다 같이 치열하게 여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시험 못 봤다고 좌절하거나 한 시험 잘 봤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일희일비 금지해서 그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꾸준하게 그냥 자기 갈 길 묵묵하게 가는 친구들이 결국은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멘탈 좋은 친구들이 숙명여고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어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지필고사 60%, 수행 40%는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특이사항이 없고 수행평가가 조금 걱정이실 수 있는데 수행평가는 과제형 논술이나 발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다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는 건 지필고사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필고사는 객관식 100%고요. 아주 다행이죠. 옛날에는 2021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숙명여고는 서술형이 있었어요. 그 서술형에서 정말 그 치사한 감점들이 많았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객관식 100%고 문항수는 약간의 왔다 갔다가 있지만 30문항에서 32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그 시험 공지문에는 34문항까지 출제될 수 있음 이라고 쌤들이 꼭 그렇게 겁을 주시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작년에 34문제 출제된 적 없고요. 30문항에서 32문항 정도면은 약간 시간에 부담이 되는 조금 빡빡한 시험이지 또 그렇다고 아주 못 풀만한 엄청나게 문항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자체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저희의 재원생들에게 나 밑에 후배들 데리고 설명회 한다. 뭐 하나 얘기해주면 좋겠니? 했더니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무난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난한 수행평가도 사실 또 자칫 잘못하거나 조건 하나 누락하면 1점이 깎이는데 그거 1점 깎이면 사실 그냥 등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1점이 지필고사 한 문제 정도고 그러면 거의 정규등수가 5, 60등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사실 요거는 좀 여담이지만 작년 2학기 중간고사가 국어 시험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도 100점이 많이 나왔고 전교의 국어 100점이 50명 이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기말고사를 당연히 어렵게 내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또 불안하잖아요. 그 과연 진짜 1등급이 변별이 될까. 그래서 갑자기 중간과 기말 사이에 보는 수행평가를 너무 깐깐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깐깐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혹은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친구들이 0.5점 뭐 이런 식으로 감점을 당했더니 등급이 바뀌고 그런 사건도 작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아니 이게 3년의 커리큘럼인데 우리 아이들 1학년 때는 가볍게 공통국어 1, 2 배우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문학 1학기 때 문학만 배웁니다.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배우는데 이 언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는 문학 심화, 2학기는 문법 심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비문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서와 작문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드리면 숙명여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어는 정말 제가 말했을 땐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만 아이들이 잘해서 어려운 것뿐이지 시험 대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만 나오고요. 학교 프린트를 주시는데 이것도 사전에 공지된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제 막 덜덜 떠는 그런 외부 지문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성실히 완벽하게 도끼 있게 공부했냐로 판가름이 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국어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1학기 국어 평균. 국영수 중에서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국어 평균이 높죠. 아무래도 여고 친구들이기 때문에 국어를 정말 정말 잘해요. 그래서 국어는 지금 어머님들 평균이 87점이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진짜 고득점을 다 누구나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필고사 기준으로는 쉬운 시험은 무조건 100점. 그 다음에 진짜 어렵게 나왔다 해도 무조건 90점 이상은 받아야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건 제가 그 프린트를 드렸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런 게 실제 숙명여고 기출문제구나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명여고의 내신 기출만 제가 지금 이제 가져와서 이 부분은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2학년 친구들과도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올라올 1학년 친구들과도 숙명여고 전담해서 숙명여고만을 위한 수업을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어 점수 잘 나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질의응답을 통한 잘못된 사고의 교정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학원을 가서 좋은 수업을 듣고 시험 범위를 달달달 암기하고 그거 숙명여고 다니는 전교생이 다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숙명여고는 시험이 쉽기 때문에 선택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업을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에서 찜찜했던 선택지 하나가 있어? 그럼 그거를 선생님께 들고 가서 선생님 이거 왜 잘못됐어요? 했을 때 선생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대형 수업이나 다른 어떤 큰 강의에서는 아이들이 질문하기가 조금 주저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이쁜 아이들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진짜 클리닉의 진심이고 모든 질의응답은 저 혼자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기 전 아이들 남겨가지고 모르는 거 하나하나 손때 묻혀가면서 관리한다. 네, 요거 하나 꼭 강조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이야기들은요. 요 컬러 프린트에 이게 제 얼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 화면이 있는데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시험지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요 영상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